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목요일 뉴스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하루 최소 38명이 학살됐습니다. 14살 소년도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소수민족 로힝야족 수천 명을 학살한 군부가 권력을 위해서 자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방패를 앞세운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시내를 행진합니다. 바리케이트 근처에 다다르자 사방에서 총성이 울리고 놀란 시위대가 뒤돌아 달아납니다. 도시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고 도로 한가운데는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발생 한 달, 반 쿠데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군경의 강경 진압, 실탄 사격이 이어지면서 미얀마 전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자녀의 죽음을 확인한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어제 하루 전국 곳곳에서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3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the bloodiest day since the coup happened on the 1st of February. More than over 50 people died since the coup started, and many are wounded.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 14살 소년도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SNS를 통해 경찰, 군 가릴 것 없이 실탄을 쏘고 있고 일방적 전쟁터라고 현지 상황을 알리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웃나라 인도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모여 군부 책임자인 미나웅 홀라잉 최고사령관의 사진을 불태우며 민간인 살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lso would like to pressur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mediately stop the military killing the people and killing the anti-coup protesters in Myanmar.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얀마 유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억압보다는 대화가 필요하고 미얀마 국민의 염원이 폭력으로 꺾일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배신감과 허탈함과 분노를 한꺼번에 느끼게 해준 보도,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입니다. 허허 벌판을 수억 원씩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들였다는 건 미래, 그것도 확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수조사 시작했죠.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 4곳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광명과 시흥 양쪽 모두의 땅을 사둔 직원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 직후 국토교통부와 LH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지역에서 사들인 땅이 4곳 더 발견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곳은 모두 시흥 지역 땅들이었는데 새로 찾아낸 4곳은 모두 광명 지역입니다. 정부는 LH 직원 13명이 시흥 10곳, 광명 4곳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1명은 광명과 시흥에 각각 1곳씩 땅 2곳을 구입했습니다. 직원들 중 3명은 LH의 같은 사업본부에서 나란히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땅 1곳은 LH 직원 4명이 돈을 모아 함께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곳은 LH 직원 2명이 다른 2명과 함께 돈을 모아 사들였습니다. 직원들끼리 아름아름 일종의 개처럼 함께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공동 소유자는 10명인데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사는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의 땅 소유자 6,600명과 LH 직원 10,000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H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실명 투자한 것만 찾았을 뿐 차명 투자는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확대될 경우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구입한 차명 투자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도 시청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자와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과 함께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현재 요양병원 중심으로 65세 미만에게 접종 중인데 2명이 백신 맞은 뒤 시간 간격을 두고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실, 또 백신이 문제였는지 접종 과정이 문제였는지 다각도로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남성 환자가 지난 2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11시간쯤 지나 메스꺼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됐지만 어제 아침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오전 7시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많아요. 뇌졸중, 심장질환, 파킨슨, 치매, 당뇨까지. 경기도 평택의 요양병원에서도 지난달 27일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이 접종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33시간 뒤 고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인 이 남성은 잠시 호전됐던 상태가 다시 악화돼 어제 오전 10시쯤 숨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상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하다가 3월 2일 날 평택에 있는 병원으로. 이 남성도 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접종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병원에서 접종받은 사람들의 이상 반응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반의 그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8만 7천여 건을 넘어서면서 이상 반응 신고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종 후 2시간 이내에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 3건 보고됐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증상은 비슷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가벼운 증상도 48건 신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구에 있는 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은 정치의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만 말을 아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뒤 첫 공개 행보입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고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연이틀 언론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을 맹비난한 윤 총장은 내 밑에서 검사들 다 빼도 좋으니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부패가 판을 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언론 인터뷰에선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막상 임기 전 사퇴 가능성을 묻자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계 진출 가능성에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은 대구 고검과 지검 소속의 검사, 수사관들과 약 3시간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채 소송만 하는 건 검찰 폐지나 다름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참석자들 역시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한 뒤에야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궁금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사기꾼들은 정말 어디에서나 구멍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200여 곳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노리고 유령 점포를 만들어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상가. 지난 4월에 화장품 가게로 등록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화장품 가게는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10만 원 계약금 내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다음날 오지 않더라고요. 화장품 가게를 차릴 거라던 이들은 가계약금만 내고 실제 계약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가계약 때 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시청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일당은 이런 식으로 전국에 유령 점포 6곳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포함해 1,300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지역화폐를 충전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물건 47억 원어치를 산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지자체가 10%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10%에 해당하는 4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겁니다. 이 가맹점용 QR코드만 있으면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복사해 매장에 방문하지도 않고 물건을 매매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역화폐 가맹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데 지자체는 사후 모니터링 외에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호소합니다.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 가맹점 신청하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믿고 승인해주는 부분이죠.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조폭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